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군이 괌에 배치한 전략 폭격기죠. B-1B가 오늘 한반도로 출동할 예정이고요. 유엔 안보리에서도 추가 제재를 위한 새 결의안 추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대북 제재를 하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 방향이 맞는 거냐? 의문도 동시에 나옵니다. 자, 현재 유엔의 움직임은 어떤지 오준 유엔 대사를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지요. 오준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의 5차 핵실험, 유엔 측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건 이제 10년 전에 첫 핵실험을 하고 나서부터 거의 정확하게 3년에 한 번씩 핵실험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8개월 만에, 지난번 핵실험에서 8개월 만에 다시 핵실험을 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다 종합해 볼 때 이제는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 하는 의지가 분명한 걸로 보이고, 예. 그러한 목표에 가까이 가고 있지 않나, 한마디로 황당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황당하다, 유엔의 반응은. 그래서 지금 추가 대북 제재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추가 대북 제재 논의를 시작했죠. 예. 어떤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3월 달에 예. 안보리 결의 2270호, 사실 그 제재 결의도 유엔이 여태까지 채택한, 어느 나라에 대해서 채택한 제재 결의보다도 물론 가장 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제재 중에 하나에 꼽히는 결의인데요. 그랬었죠. 지난번 결의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지금 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논란 끝에 빠졌던 게 뭐냐면, 원유 송출 금지, 또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그리고 생계 유지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은 가능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열어뒀었어요. 이번엔 그런 제한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것이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난 1월에 있었던 북한의 그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보면 그렇게 강력하다는 제재를 했는데도 북한은 8개월 만에 또 핵실험. 이게 과연 이런 식의 제재가 효과가 있는 거냐,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상적인 국가에게는 오래 버티지 못해야 맞는 정도의 제재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예. 그런 북한이 워낙 대외 관계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워낙 서방 국가들과의 무역 거래를 하지 않는 원래가 닫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재가 생각만큼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건 지난번에 빠졌던 북한이 원유 수입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비행기를 띄우든 공장을 돌리든 간에 원유는 있어야 되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 그 출입을 제한시켜버리는 거. 이게 그냥 가장 아픈 게 될까요? 그나마 타격이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타격이 되죠. 원유가 없으면 자동차도 다닐 수 없고 모든 경제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건 그건 굉장히 강력한 초강경 제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제재를 가하든 결국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러시아, 중국이 다 굉장히 맞득치 않게 시간 끌다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 어떤 나라가 보든 간에 북한이 실제 사용이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볼 때는 현재 국제적인 그런 핵 비확산 체제 전체에 대한 도전이니까요. 그 도전에서 그것을 용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저는 중국, 러시아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 협상 과정에서도
중국, 러시아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고려들 또 북한에 대한 그런 민생까지도 말하자면 해쳐가지고 북한 체제가 지나치게 약화되는 거에 대한 그 우려, 뭐 여러 가지 다른 고려들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죠. 과거에 이 핵 실험을 했을 때 협상을 보면요, 그렇게 협상이 그렇게 금방 된 적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친구다는 항상 끌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일 거다. 예, 뭐 조금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아까 전에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대북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더 강하게 제재해야 된다는 측이 있다. 이 말씀 드렸고, 또 한 축은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데 이제 차라리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채찍만 계속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라리 당근을 줘서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준 대사님? 그런 논의는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이 문제됐던 그런 초기, 처음 한 10년 정도는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서는, 특히 금년에 와서는,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당근을 준다고 해서 그런 북한이 그것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냐. 그런 생각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당근과 채찍, 당근도 써보고 채찍도 가해봤는데 지금 상황은 당근 주면서 이럴 상황은 넘어섰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는 예. 이게 무슨 협상에 그런 걸 바게닝 칩이라고 그러죠.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이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채찍을 가하게 되면은 지금 핵으로 정말 뭔가 일을 저질러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는 최대 피해자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제사회, 특히 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가 전체가 단합해서 하는 이 압박,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압박은 국제사회가 같이 합니다만 결국 이제 북한이 터졌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우리 남한이 될 텐데 그걸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제재 일변도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은 좀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금년의 경우는 북한이 뭐 실험이 됐든 미사일 발사가 됐든 그렇게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도 대화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는 우리도 핵을 갖자. 이른바 핵무장론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그런 실전 핵 능력을 가지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방어 능력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현재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지금 유엔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가 되고 있는데 인도 핵비확산 체제에 도전을 하자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전하자라는 의미로 국제사회에 익힐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핵비확산 체제가 깨지겠죠. 모든 나라들이 우리도 이유가 있다 하고 한 20, 30나라 정도가 나올 텐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 체제가 무너지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 뭐 나오는 이야기는 설득하면 이제 될 거다라는 의견인데 유엔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설득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을 하는 방안 이건 어떻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금같이 이런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반 총장이 방북을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북한이 방북을 접수하려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준 대사님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방북 추진하고 진짜 방북하기 직전까지 가다가 중단이 됐던 거잖아요. 작년에요. 그렇죠. 그 이후로도 계속 좀 타진은 하셨던 거예요? 근데 금년 1월 초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몇 주일을 마다하고 미사일 쏘고 실험을 계속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다. 이 상황 이대로라면은 뭐
반기문 총장 굉장히 가고 싶어하죠. 임기 내에 꼭 좀 가고 싶어하는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계속 어렵지 않겠는가. 안타깝네요.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유엔에서도 많이 힘써주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유엔의 오준 대사 만나봤습니다.